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 거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실 분들은 발언 소개 드리는 걸 하고 참석해 주신 연대단위 동지들만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관 EBS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준희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발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하나 외치면서 기자회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켓은 초록색 내란공범 유진그룹 앞으로 가게 들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공범 다시 하겠습니다. 끝구호는 3번, 끝구호만 3번 외쳐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란공범 유진그룹 언론장악 규탄한다. 예, 뒤집어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YTN 지분 불법 매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예, 그러면은 오늘 YTN 지분 불법 거래 고발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으로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죠. 자본은 이 땅에 피와 오물을 뿌리면서 태어났다. 저 악질 자본, 무자격 자본 유진이 YTN을 인수하는 과정이 꼭 그렇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몰골이 처참해서 눈뜨고 봐주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묻겠습니다. 누가 공영방송 YTN을 저 악질 자본에게 팔아넘겼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아닙니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위법하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YTN 구성원들이 동의했습니까? 아닙니다. YTN 구성원들은 YTN 지분이 자본에게 넘어가면 24시간 뉴스 채널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당하지도 않고 구성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이 매각을 사주하고 주도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고발장의 제1 피고발인인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알량한 권력 조금 더 누려보겠다고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칼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낙하산 김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TN이 내란 국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인 공노할 악질 범죄를 보도하면서 언제 기계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N번방수괴 조주빈을 보도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그런 정신나간 뉴스룸이 언론인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닙니까? 하물며 헌법 위반자, 반민주주의자,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대적 윤석열을 보도하는데 무슨 기계적 중립을 운운합니까? 그것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이미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모든 법적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면 됩니다.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면 됩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의를 밝혀낼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준영 언론노조 YTN 지부 지부장님 모시고 현재 YTN 지부의 투쟁과 현재 상황에 대한 규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지부장 전준정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YTN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충성스러운 자본 유진그룹에 넘겨준 뒤 YTN 구성원들은 내란 세력의 선전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이 YTN을 하사받은 보답으로 내리꽂은 극우 유튜버 김백 사장이 내란 잔당의 핵심입니다. 김백은 취임 직후 사원들 몰래 기습 사과 방송을 강행하면서 YTN 보도를 편파 방송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에는 성관이 불법 의혹 때문에 계엄이 내려졌다며 YTN이 검증해줘야 한다고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폭력과 허위 선동, 그로 인해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의 헌법 소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했다고 헌재가 준엄하게 꾸짖은 이후에도 김백은 오로지 기계적 균형만을 외치면서 내란 세력을 정당한 정치 세력으로 보도하는 게 맞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한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사 독재와 독재 타도를 반반으로 보도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민주와 반민주, 자유와 파쇼, 차별과 평등,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들을 여야 정치권 다루듯 기계적 균형을 적용해서 보도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언론의 모습입니까? 성과하기 싸울 때 중립을 지키는 자에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백이 사장으로 있는 한 YTN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YTN의 내란 잔당은 김백뿐만이 아닙니다. 유진그룹이 YTN 지분 인수를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유진 ENT의 사장 강희석은 고등학교, 대학교, 행정고시까지 모두 내란대행 최상목의 직계 후배로 최상목의 사람으로 꼽힙니다. 유진 ENT 이사 배석규는 MB정권 시절 김백과 함께 YTN 대략 해직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YTN 전무에서 라디오 사장으로 옮겨간 김원배는 방심위원장 유일임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유진그룹이 장악한 YTN은 한마디로 내란 잔당들의 아지트입니다. 유진강정기 YTN은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불법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잡히자 YTN 경영진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적반하장식 회사 입장을 온라인 기사로도 송출했습니다. 보도와 경영 분리, 보도의 사적 남용을 금지한 방송 편성 규약과 윤리 강령, 공정방송 협약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유진그룹의 유리한 보도가 되도록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조건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대로 YTN이 내란 잔당의 인큐베이터나 천박한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강탈해 유진그룹에 넘긴 작물 YTN을 되찾아야 합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의 선전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상적인 방송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합리적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버팀목입니다. YTN 노조는 내란 세력 윤석열 정권과 내란 공범 유진그룹의 음침한 뒷거리를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그 부역자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앞장서겠습니다. YTN의 알박기한 내란 세력을 싸그리 청산해 보도 전문 채널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의 토대를 바로 세울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준영 지부장님의 힘찬 결의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결의 모아서 구호 다시 외치면서 기자회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지분 불법 매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내란 공범 유진그룹 언론장악 규탄한다. 네, 다음으로는
문준필 변호사님을 모시고 고발 내용에 대한 그 해설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대리인 LKB 법무법인의 문준필 변호사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이창양, 정황근, 김인중, 추경호,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 유경선입니다. 이 피고인들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그리고 직무유기,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혐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이창양, 김인중, 정황건, 추경호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순차 공모해서 피고발인 이창양은 2022년 9월경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겠다는 등으로 위협해서 한전 KDN으로 하여금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정황근은 김인종 차관과 함께 2022년 12월경 한강마사회로 하여금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추경호는 2022년 11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 계획 중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하는 등의 방법을 해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한전 KTN과 한국마사회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발인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순차 공모하여 이동관, 이상인은 2023년 11월 16일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9일 고발인 등 329명의 기피 신청을 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홍일은 이상인과 함께 2024년 2월 7일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한 예정 가격을 사전 전달받아서 2024년 10월 23일 실시된 경쟁 입찰 과정에서 그 예정가에 맞춰서 이보다 더 2,700억이나 초과하는 3,199원으로 응찰가를 써냄으로써 주식회사 유진 ENT가 이 금액의 YTN 지분을 낙찰받게 하여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 대리는 YTN 지분을 대리해서 오늘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입니다. YTN이 불법적으로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민원연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방송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지분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YTN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준 공영방송으로서 30년간 신뢰도 1위를 지키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던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한 보도 전문 채널을 국민의 의사도 시청자의 뜻도 묻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도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통해 졸속으로 보도 전문 채널을 민영 자본에 그것도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빚은 유진 그룹에 불법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권익, 사회적 책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도 전문 채널을 정부에서 승인을 할 때 공영방송 또는 준공영방송으로 유지했던 것은 그 어떤 방송보다도 보도 전문 채널이 갖는 사회적 영향, 공공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보도 전문 채널을 사형 자본에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불법적인 매각 과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책임 규명,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왔고 오늘 그 첫걸음으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뒤늦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그룹이 YTN에 입성한 후 사장으로 유진그룹의 대리인으로 임명된 김백 사장 체제가 그 이후 YTN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YTN은 신뢰도 1위의 보도 전문 채널에서 내란 세력, 내란 정권 스피커 1위로 전락을 했습니다. 내란 기간 동안 저희 민원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윤축 받아쓰기, 내란 세력 받아쓰기 보도를 어느 언론이 가장 많이 했는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5개 언론을 꼽아서 오적이라 이름 붙였는데 그 1위가 YTN입니다. 윤석열 11번의 탄핵 심판 과정에 윤석열 받아쓰기 따옴표가 35.8%였습니다. 이 중에 10개 언론사 상위를 살펴봤는데 YTN이 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따옴표 보도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정권만 받아쓰기 했느냐? 신뢰도 1위의 보도 전문 YTN을 김백 체제는 클릭수 장사로 하는 선정적 보도에로도 전락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고 김세륜 배우가 사망한 이후에 선정적인 사생활 보도에 언론들이 앞장을 섰는데 그중에 김세론 씨 사망 보도 이후 가장 많은 김세론 보도를 내놓은 곳도 YTN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 사회의 공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망한 연예인 보도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많이 내놓는 것이 정상입니까? 보도 전문 채널을 클릭수나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런 행태를 주도한 것이 바로 김백 체제입니다. 지금 앞서서 변호사님이 고발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에서 빠르고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 과정이 규명이 되고 국민의 방송이자 시청자의 방송인 보도 전문 채널이 다시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내란 세력의 언론 장악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조직입니다. MBC 본부 전성관 본부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현재 만장일치로 파면됐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과 김백 사장의 이번 이사회 행태를 보면 그들은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공영방송 YTN의 콘텐츠를 누더기로 만들고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도 모자라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망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이진숙이 버티고 있는 불법 2인 방통위 체제 하에서 YTN 망가뜨리기를 완전히 완성하겠다는 알박기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전준영 지부장님께서 언론장악 청문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유진 경영진들이 언론 길들이기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들이 YTN을 장악한 이유 어땠습니까? 내란 세력에 굴종하고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했습니다. 그들이 언론 길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심각한 자기 분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곧 유진의 경영진과 김백 사장은 이번 고발을 통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언론장악 진상조사를 통해서 우리 민주 언론사에 오점을 남긴 역사의 죄인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찾은 공영방송 YTN을 통해 그 예전 성역을 가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판과 촌철살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MBC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소개 못 드린 참가자 소개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연 TBS 지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남아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구호 다시 외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지분 불법 매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내란 공범 유진그룹 언론장악 규탄한다. 예,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YTN 지분 불법 매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내란 공범 유진그룹 언론장악 규탄한다. 네, 그러면은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나연수 YTN 지부 공정방송 추진위원장님과 김성관 EBS 지부 지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YTN 지분 불법 거래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이다. 방송장악 가담한 내란 세력 청산으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군대를 동원해 법치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이명박 정권의 통치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 주요 공영방송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켜 재앙적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YTN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할 표적이 됐다.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 등으로 김건희가 직접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등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설계한 YTN 장악 시나리오는 치밀했다. 단순히 낙하산 사장만 꽂아서는 YTN을 영구적으로 길들이지 못한다고 보고 아예 주인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YTN의 대주주인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YTN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종용했고, 해당 기관들이 거부하자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겠다며 관리감독 부처를 통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공공기관들로부터 강탈한 YTN 지분을 정권의 마음에 드는 새 주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꼼수도 동원됐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의 지분을 한데 묶어 YTN의 압도적 최대 지주가 될 수 있는 패키지 세트를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무시한 채 매각 주관사를 단일화했고, 유력 금융기관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잇따라 포기하면서 3일 회계법인이 이 거래를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이 믿을 만한 장사꾼 1명이 도맡아 신속하게 간편하게 두 지분을 한 곳에 팔아넘길 수 있도록 판을 짠 것이다.
시장에 나온 작물 YTN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신문사와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들을 비롯해 제조업체와 토건 세력, 사모펀드까지 저마다 윤석열 정권의 문고리 권력자들 앞에 줄을 섰고, 윤석열 정권은 YTN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당근을 흔들며 YTN을 탐내는 언론사들과 기업들을 길들였다. 윤석열 정권은 충성 경쟁의 최종 승리자로 유진그룹을 낙점했고, 유진그룹은 경쟁업체들보다 훨씬 높은 입찰액을 제시해 YTN 지분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유진그룹은 애초 시장평가를 기준으로 다른 업체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한 거로 알려졌지만, 입찰 마감 직전 수백억 원 더 높은 입찰액을 던졌고, 그 결과 비공개로 설정된 예정 가격을 충족시킨 유일한 입찰자가 됐다. 대외적으로 너무 비싸게 산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예정 가격까지 고려한 입찰액을 제시해 유찰 가능성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에서 YTN 지분 매입에 성공한 유진그룹을 보도 전문 채널 최대 주주로 승인해주는 작업은 방통위가 떠맡았다. 유진그룹은 기업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온 토건 자본일 뿐 공공성과 독립성 등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개념 따위는 전혀 없었고, 보도 전문 채널의 새 주인이 되겠다며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 역시 인터넷 문건 짜깁기 정도의 수준 미달 자료였다. 방통위는 자신들이 선발한 심사위원들마저 다수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자 다시 꼼수를 동원했다. 유진그룹에 대해 부적합 대신 보류 판정을 내린 뒤 재심사도 없이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를 꾸려 YTN의 새 주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유진그룹이 자문위원 대부분의 반대를 묵살한 채 YTN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폐기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YTN 지분을 인수한 점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방통위는 철저히 무시했다. 역대 최단기간 처리된 졸속 편법 신사이자 2인 체제 방통위가 강압으로 밀어붙인 날치기 승인이었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YTN 매각 주관사였던 3일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간이다. YTN 지분 불법 거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이 방송 장악 수괴로서 지시를 내리고 정부 부처 수장과 방통위원장이 행동대장을 맡아 움직였으며, 유진그룹은 작물업자로 범행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유진그룹은 내란 사태 후 정치 권력이 바뀌는 혼란기를 틈타 유경선 회장의 절친과 계열사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YTN 이사로 알박기 하는 등 YTN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최근에는 YTN 신주를 발행한 뒤 유진그룹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YTN 지분율을 법정 한도치까지 높여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YTN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불법 거래의 빌부터 얻은 작물에 열심히 침을 바르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가? 우리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언론을 정치 권력의 선정 도구나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YTN 지분 불법 거래 과정의 숨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방송 장악 음모를 규명하고 가담자를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YTN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전국 언론 노동조합. 네, 그럼 이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 거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